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4월 17일 목요일 오후 8시 27분입니다. 비트코인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게 전체 공개 영상입니다. 전체 공개 영상은 요거 하고 그 외에 또 있나? 디센트럴랜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거를 살펴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변화는 없어요. 큰 파동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전체 공개 영상이니까 이제 이걸 한번 보자면, 월봉에서 이제 우리가 파동 카운팅을 어떻게 해왔었냐면, 얘가 이렇게 파동상 좀 크게 볼까요? 자, 보면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1파, 2파, 3파, 3파, 4파, 5파 이렇게 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5파가 끝났으니 ABC 1, 2, 3, 4, 5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 하나가 끝났으니까 이제 끝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채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요 자리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했고 조정을 한번 받은 거죠. 그럼 요 모양이 뭐예요? 얘가 커비드 핸들 모양인 거죠. 커비드 핸들 모양은 이렇게 나오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힌지 모양, 이렇게 보면 커비드 핸들 모양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커비드 핸들 모양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커비드 핸들은 이렇게 하락하는 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는 커비드 핸들 모양과 비슷할 뿐이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커비드 핸들이라고 보면 안 돼요. 커비드 핸들 모양은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커비드 핸들 모양을 요게 뭐 컵앤 핸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윌리엄 오닐이 얘기했던 컵 위드 핸들의 모양의 이제 정의는 뭐냐면, 이제 윌리엄 오닐은 주봉상 RSI, 윌리엄 오닐의 이제 차트 분석, 뭐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인가, 여러분 그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채널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이제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얘기고, 저의 그 어떤 잡설이나 이런 것들은 일절 그 희망 섞인 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어떤 경험과 저의 어떤 매매의 어떤 기법이나 이런 걸 공유하는 이 채널이 아니에요, 우리 채널은.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된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윌리엄 오닐이 그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뭐 이제 거기에서 수많은 이제 그 커비드 핸들 패턴 모양의 그런 차트를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수십 년간 한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RSI 70 이상 되는 주식을 찾아서 상승하고 있는 주식은 뭔가 이유가 있다. 그리고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므로 하락하는 애들, 우리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디센트럴랜드 뭐 600원에 매수했는데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과연 이 자리가 올까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오닐은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옛날에 뭐 한 1,000원 하던 게 지금 막 한 200원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니까 좋은 것 같다. 매수하게.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라고 할 정도로 윌리엄 오닐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떨어지는 애들은 뭔가 이유가 있다. 굳이 그런 걸 왜 사냐. 오르는 애를 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윌리엄 오닐이. 그래서 이 커비드 핸들의 개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상승 중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상승 중에 있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그리고 최고의 주식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비슷한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커비드 핸들 모양을 하고 이렇게 돌파하면 얘는 더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커비드 핸들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정리를 하자면 뭐야? 커비드 핸들은 어떤 데 나온다? 하락 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 중에, 그쵸? 이렇게 상승 중에 나오는 게 커비드 핸들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넘으면 이제 요게 커비드 핸들 모양인데, 이 커비드 핸들 모양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얘가 커비드 핸들 모양을 만들었어요. 1파, 2파.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어. 우리가 엘리엇 파동에서 이런 식으로 엘리엇 파동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이게 엘리엇 파동의 기본형인데, 오늘 뭐 파동 카운팅 요청하신 분들도 있던데, 요게 이제 기본형이야. 그러나 실전에선 이렇게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소파동에서 또 파동 카운팅을 해볼 수 있겠죠. 1, 2, 3, 4, 5, A, B, C 1, 2, 3, 4 3, 4, 5, A, B, C 이렇게 가는 거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도 한번 그냥 한 김에 해볼까요?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소파동도 이렇게 계속 카운팅을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소파동을 또 카운팅을 해볼 수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1, 2, 3, 4, 5, A A, B, C 1, 2, 3, 4, 5 A, B, C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소파동도 이런 식으로 파동 카운팅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 카운팅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자 요렇게 흘러간다. 이거 아까 요거 잘못 제가 얘기했는데, 요렇게 여기서도 1, 2, 3 3, 4, 5 A, B, C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파동도 카운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커비드 핸들 모양, 이게 이제 주로 어느 파동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파동에서 이 커비드 핸들 모양이 나오냐면, 여기 1파, 요거 대파동 1파, 그 다음에 2파. 그러면 커비드 핸들 모양은 여기서 주로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넘게 되면, 여기를 통으로 커비드 핸들 모양을 이렇게 통으로 넘게 되면, 그죠? 그렇게 되면 요게 그래서 컵이잖아. 요거 컵, 이렇게 컵 위드 핸들 뭐 이래서 이제 요게 커비드 핸들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1파의 고점과 2파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돌파하는 중에 나오는 이 고점, 여기를 통으로 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어디가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고점에서 이 커비드 핸들을 돌파하고 나면 그 최고점은 어디다? 3파의 고점이다. 이 자리가 커비드 핸들을 넘어간 최고점이 3파의 고점이다. 그러면 4파가 나오고 5파가 한 번 더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 채널에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해오고 있던 그런 차트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 보시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커비드 핸들 모양이 나온 거죠? 그래서 돌파했어. 그럼 이 고점은 뭐다? 3파의 고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1파, 여기 이제 2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넘었으니까 이게 이제 3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 파동은, 지금의 여기에 이 파동은 뭐다? 3파가 1, 2, 3, 4, 5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를 넘었기 때문에, 커비드 핸들의 모양을 넘었기 때문에 얘가 조정이 만약에 나와서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파동 큰 게 한 번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큰 흐름에서 보면. 그런데 엘리엇 파동에서 이게 만약에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그리고 이게 3파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1파의 고점이 되는 거죠. 여기 A, B, C로 빠진 거니까. 그죠? 그러면 1파의 고점은 4파의 최저점이 1파의 고점을 터치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엘리엇 파동의 이제 절대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죠. 다음은 안 된다. 그래서 3파는 더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이 1, 2, 3, 4, 5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얘가 파동이 9개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자면. 왜냐하면 여기서 4파가 시작되는 거는 너무 지금 아닌 것 같거든. 그럼 뭔가 과거의 데이터를 더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바이낸스 차트로 봐서는 지금 이제 요렇게까지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비트파이넥스나 이런 거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요 모양 월봉에서 요 흐름을 보자면 요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얘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여기 3파의 고점을 넘었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빠지더라고 하더라도 5파 한 방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시즌 종료다 어쩐다 뭐 이러면서 또 오늘도 이제 슬슬 이제 저는 이런 안 좋은 댓글이 달리는 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니까 안 좋은 댓글도 달리는 건데, 야, 차트가, 코인에서 차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도박이야. 무슨 차트를 봐.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별 의미 없다. 어차피 뭐 그냥 메이저 뭐 이런 거 몇 가지 빼고는 다 의미 없다. 이제 이런 댓글을 달으셨던데,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저는 이유를 알기는 알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다 도박이야. 무슨 차트야. 다 됐고 실적이고 뭐고 간에 그냥 뭐 아니면 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그냥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올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속 편하죠. 중간에 무슨 말을 했던 그렇잖아요. 실패하면 차트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성공하면 또 그게 운이지 뭘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쵸?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치 이런 거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한테 너 그 공부해봐야 그 소용없어. 너 그런다고 너 서울대 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 틀린 말은 아니지. 여러분 학원 가면 지금 10시 이런 때 가면 가면 저희 동네가 그렇기는 한데 막 10시쯤 가면 막 노란 버스들이 아주 줄 서가지고 도로를 아주 그냥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데, 그럼 거기 다니는 애들이 다 서울대 가냐고요. 아니 서울대는 둘째치고 인서울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소수만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학교는 뭐하러 가? 그쵸? 학원 다니면 되지. 어차피 대학 가는 게 목표면 학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잖아.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뭐가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치만 이 교육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점수만 따라갈 거면 학교 뭐하러 가? 그냥 학원만 다니면 되지. 이 교육이라는 것, 그리고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랄까, 사회성도 기르고, 다양한 어떤 그런 인간 관계,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리고 많은 규범들, 그리고 거기서 지식도 쌓고, 그리고 그런 그 서로 교우들 간의 많은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배우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되게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거지. 그렇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결과만 가지고 놓고 볼 거면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만 갖고 얘기할 거 가면 KPI 딱 해가지고 이거 목표 달성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만 할 거 같으면 그죠? 아니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우리가 사는 인간사는 그렇지만 않다고.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그거를 무시하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야. 마치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차트를 보는 관점도 그래요.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 차트 안에 결국에 제일 큰 맥락에서 뭐냐면 이 시장은 누가 형성해요? 사람이 형성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때? 아주 기계적이에요? 아니야. 감정적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의 이 감정과 심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모르잖아. 근데 이 차트에는 그게 다 녹아져 있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분석하고 우리가 막 결과적으로 막 따따블 갔냐 몇 배 수익 얻었냐 이거라기보다 기양에 우리가 투자하면서 이 차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군중의 심리와 감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패턴을 읽어서 리스크를 줄여보자.
그러면서 수익률을 조금 올려보자. 이런 의미에서 차트를 보는 거야. 그쵸? 그래서 뭐, 충분히 막 이상한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말들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 뭐 헛소리라고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렇잖아. 아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옆에 와가지고, 야, 너 그런다고 뭐 서울대 가냐? 이런 말 하면, 완전 찬물 끼얹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거와 내가 생각하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열심히 막 차트 공부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뭐가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 찬물을 끼얹는 이 분위기를 완전히 와해하는 이런 식의 말들은 좀 서로 상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잖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줄 줄 알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우리 흔한 말 있잖아.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고 그렇잖아. 내가 항상 손님이에요? 내가 물건을 팔 수도 있어. 직장을 다니면 우리는 심지어 영업사원들은 뭐라 그래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본다고 세상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손님이니까 막 갑질하면 돼? 아니라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아주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 그러함에 있어서 이 차트는 투자에서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요거를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이제 공부를 오래 했지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기본적인 캔들. 그래서 왜, 그 혼마문의사가,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막 쌀 선물하면서, 이 사람 쌀 선물이 주 특기였어요. 이거 투자. 쪽방 여러 번 차고, 그쵸? 유적지도 있잖아, 이 사람. 책에도 나와 있고. 근데 암튼, 캔들을 보고 있다가 이 캔들 차트를 이 사람이 고안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어떤 먼저 선인들의 어떤 지혜가 녹아져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면 좋지. 무시할 게 아니라.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습득해서 그 방식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도 좋죠. 뭐 어제 저 같은 이런 그냥 방구석 전문가, 조금 아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경험담 썰 풀면서 하는 거 말고 정석대로 수십 년간 투자 시장에서 쓴물담을 다 이렇게 겪어본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월봉상 지금 양봉 전환했어. 운 좋게. 얘가 진짜로 이달 말에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해버리면 이렇게 조정 끝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얘가 여기는 넘어야 되는 거야. 새로운 상승 파동으로 계속 가려면. 그쵸? 이게 3파동이 계속 연장으로 기자몰이의 9파동과 같죠. 얘가 1파, 2파, 3파, 4파가 여기가 분명하고 이게 5파면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 그러면 결론적으로 1, 2, 3, 4, 5, 6, 7, 8, 9 9파동이 되잖아. 3파동이든 5파동에서 연장이 나와버리면 이렇게 9파동으로 끝나요. 기자몰이의 9파동과 같아. 엘리엇 파동에서 연장 파동이 나오면 기자몰이의 9파동과 같다. 이 얘기는 제가 계속 했던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빠질 때는 그렇죠. 우리가 위축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막 그냥 이 말 저 말 하게 되는 건 이해는 돼. 그래서 그런 말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어찌됐거나 우리는 큰 흐름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이런 흐름에서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보면 얘가 이런 추세를 만들면서 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큰 맥락에서는 아주 큰 변수가 뭐 이렇게 발생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전체 공개 영상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면서 혹시 또 이제 막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이 드는 분들에 이제 위해서 제가 이렇게 뭐 그냥 잡서를 많이 늘어놨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주봉에서 요 자리를 넘으면 되겠죠. 그러면 1차 매수 타점,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죠? 요 자리가 88,839불, 제가 계속 얘기했던 자리예요. 88,839불을 넘기 시작하면 이제 5선이 이렇게 돌려나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돌려나가면 골든 크로스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넘을 때는 이제 진짜 상승으로 전환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차 매수 타점 88,839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주봉상 보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봉상 보면, 일봉상은 241선이 중요하다 그랬죠. 241선은 거의 이거는 경기선하고 같다라고 얘기한 거고, 우리 뭐 생명선이니 뭐 이런 뭐 수급선이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241선은 우리 채널 기준으로 매우 중요한 경기선, 241선 밑으로 가면 땅 파고 들어가는 거다. 여기는 지하세계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41선 아래에서는 뭐 아무리 뭐 급등을 하니 뭐니 해도 여기를 땅 위로 뚫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진정한 우상향의 차트는 아니다라고 우리 채널 기준에선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체크하시면 되겠고, 얘가 이렇게 만들고 구름 모양 만들고 요 자리를 넘기 시작하면 88,839불 요 자리를 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한번 매수도 해볼 만하다. 241선을 지금은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뭘 얘기했었죠? 후행 스팬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조지표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그쵸? 이동 평균선 아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RSI, 그 다음에 거래량, 그리고 뭐 코인이니까 뭐 볼린저 밴드,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야, 이 보조지표가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게 우리가 개발한 건데 하면서 몇백만 원에 막 팔으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죠. 다 사기야.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조지표가 이게 되게 많잖아요. 이게 많은 이유가 뭐야? 이게 너무 아주 그냥 완벽하고 막 너무 좋아. 이것만 보면 막 무조건 수익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많을 필요 있어요? 잘 안 맞으니까 되게 많은 거야. 그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를, 아주 정통성 있고 기본적인 것을 제가 보자고 하는 게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뭐 요 RSI고 뭐 이렇게 거래량 이런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거기에 볼린저 밴드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뭐 MACD가 뭐 누구는 MACD가 더 정통성 있다 어쩌다 뭐 OBS 뭐 스토캐스팅 뭐 이 말 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 됐고 그냥 이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여러분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거 일목균형표, 요 책도 한번, 엘리엇 파동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후행 스팬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와야 되고, 구름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 일목균형표에서는 요 파란색 선이 요게 전환선이고, 요 빨간색 선이 기준선이에요.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 해야겠죠. 그리고 얘네가 다 이 구름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구름대를 돌파할 때는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하는 게 되게 신뢰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죠.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그래서 4시간 봉, 코인은 이제 4시간 봉이 일봉처럼 중요한 어떤 그 단기적인 흐름을 체크하는데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계속 봤던 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갈 때 여기 이 꼬다리 여기까진 갈 거라고 봤던 거고, 그래서 계속 이 자리가 도착은 했는데 이 자리가 저항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상승으로 전환하면 여기부터 일단 뚫고 올라가야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차로 이제 한번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86,190불이에요. 86,190불이 1차고, 그 다음에 2차 어디에 아까 계속 얘기했던 88,839불, 이렇게 두 개가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단기적인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3파동의 연장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전고점 넘어야 돼요. 전고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전고점은 아까 월봉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제가 한번 서머리를 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하나만 보겠습니다. 전체 공개 영상이다 보니까 요게 잠시만 조금만 내려서 아이고 제가 오늘은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디센트럴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디센트럴랜드가 지금 4시간 봉에서 요때 언제죠? 요게 4월 14일이죠. 한 3일 전에 1시에 이제 꼭지 따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지 따고 내려왔으니까 꼭지를 따면 어때? 거래량도 붙으면서 꼭지 땄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지. 요런 거.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꼭지가 뭔지는 아시죠? 우리 차트 공부 영상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꼭지를 따고 이렇게 거래량도 붙었을 때 일단 나와야 돼. 그러면 이런 차트가 나올 때 우리 오랜만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차트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다가 꼭지를 따.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꼭지 따고 내려올 경우에 이제 언제가 그러면 손절 라인인가?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빠졌어.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언제야? 바로 전봉의 요 라인이에요. 색깔을 좀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종가, 바로 전 캔들에 이 종가를 깨고 내려오면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야. 매도해야 돼. 손절하더라도 여기서 나와야 돼. 일단 다시 올라가면 다시 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깨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꼭지 따고 이렇게 내려오면 나와야 돼. 그쵸? 이렇게 꼭지 따고 이렇게 내려오면 나와야 돼. 얘가 이렇게 꼭지를 따면 대부분 ABC가 끝나야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ABC를 어떻게 견딜 거야?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 여기 눌림목이니까 들어갈래 해서 들어갔는데 얘가 계속 조정이 나와. 그러면 이제 이제 슬슬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 말 저 말 하기 시작하죠. 차트 다 소용없다 이제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는 이렇게 꼭지를 딴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ABC 조정이 확실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아직 안 끝났어. 거래량도 씨가 말라야 돼. 이게 하락하는 중에, 조정 중에는. 그래야 이제 끝나고 뭔가 이제 손바뀜이 나거나 뭔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계속 요 범위 안에서 요 241선 있는 380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를 넘어야겠지. 446원을 넘기 전에는 디센트럴랜드는 지금 아까 600원 오겠냐 요런 게 질문하셨던데 600원 자리면 어디겠어요? 이 자리네요. 이 자리. 이 자리 600원 자리에 그냥 우당탕 들어갔네. 우당탕. 요 자리쯤 되네요. 요 자리.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시면 얘가 요 자리를 이렇게 넘었죠. 음봉 없이. 그러면서 얘가 꼭지 따는 모양처럼 비슷하게 이때 꼭지를 한번 땄어요. 그런데 요 자리를 돌파하다가 돌파를 못하고 무너지고 전저점까지 깨진 거야. 이제 그러면 얘는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지금 보면 요렇게 지금 이때부터 일봉상 보면 이때가 언제죠? 이렇게 빠지고 나서 2022년 12월 이후에 2022년 12월 26일 주봉상 요 주차 이후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한번 이 거리를 한번 보자면 이때부터 이제 계속 조정이 시작한 거야. 이때부터 몇 주 동안 826일 동안 826일이 넘네. 이번 주까지 하면 833일 동안 조정을 한 거야. 계속. 어떻게? 횡보한 거예요. 횡보. 그쵸? 대략 그쵸? 거의 한 2년 넘었죠? 2년 넘게 그냥, 주봉으로 119봉이야. 그쵸? 이 저점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 야,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이제 저점 온 것 같아. 그래서 나 여기 바닥에서 들어갔어. 여기서 막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갈 줄 알고. 그런데 이만큼 이 기간 동안에 거의 한 2년 넘게 조정을 하고 있어. 지금 보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잖아. 요즘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지를 못했어. 2년 넘게.
그러면은 이제 얘는 이 자리를 넘어야 박스권을 돌파해야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거든.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큰 파동이 하나 끝나고 이렇게 조정이 끝났어. 야, 이제 조정 끝났으니까 들어가자 했는데 이거를 못 견딘다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확실한 어떤 상승의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 그럼 상승의 시그널이 뭐냐? 전 고점의 이 자리를 넘을 때, 언덕을 넘을 때, 박스권이 형성되면 박스권의 언덕을 넘을 때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막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 힘든 거야. 그죠? 뭐 여기서 들어갔다가 조금 올랐는데 더 갈 거야 하는데 안 했는데 이렇게 빠지면 또 여기서 팔아.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오르면은 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더 빠지면 또 여기서 팔아. 이게 지금 역스윙 당하는 거거든, 계속. 이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욕심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디센트럴 랜드는 결론적으로 가긴 가요. 가긴 가겠죠. 이게 지금 계속 조정 횡보하고 있잖아.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대 1,900원인, 1,190원인데, 1,190원이니까 600원이면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면 최대 목표치는 한 1,0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센트럴 랜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들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 힘들어. 본전 오면 무조건 탈출할 거야. 그럼 탈출하시면 성공하는 거고. 근데 나는 그래도 1,000원까지는 기대해 볼래 라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월봉으로 놓고 봐도 그렇죠.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3봉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3봉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요 3봉은 헤드앤숄더 요거하고는 달라요. 다른 맥락이에요. 요거는 그냥 3번의 고점을 맞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둘 셋 4개 찍었거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지지가 되겠죠. 지지 라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크게 보면 뭐예요? 크게 보면 이게 3봉이야. 이렇게. 자, 요게 3봉이죠. 조건에 부합하잖아. 이게 넘지 못했어. 근데 이 3봉은 그쵸? 여기 이 왼쪽 어깨를 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변칙이거든요. 이렇게 3개가 보통은 우리가 헤드앤숄더 하면은 이건 줄 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헤드앤숄더라고 하는데 이게 3개가 붙은 거야. 이런 변칙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크게 보면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하나에 그러면 여기가 왼쪽 어깨, 여기 머리, 여기 오른쪽 어깨. 이 헤드앤숄더도 중요한 게 있죠. 왼쪽 어깨가 반드시 오른쪽 어깨보다 높아야 돼. 그래야 이게 헤드앤숄더예요. 이게 교과서적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얘는 변칙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보면 뭐야? 이 헤드앤숄더가 나온 건 뭐야?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파동 하나가 끝났다. 여기에 그러면 크게 보면 이제 파동 하나가 끝났다는 건 이런 거죠. 조금 두껍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 파동 한 파동 이렇게 끝난 거야. 크게 보면. 그럼 이제 새로운 파동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언제 들어갈 거야? 여기 저점이니까 아니라고. 여기 전 고점을 넘을 때가 이제 이때가 시작인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타이밍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센트럴 랜드도 뭐 오늘 영상은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뭐 그냥 이번 달 뭐 구독료 다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제가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잘 이번 영상은 꼭 한번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멤버십 영상 하나 정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